일주일? 그렇습니다. 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말씀드렸는데요. 전당원 투표 고 하는 거고요. 결과는 지금 그 정치권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 대표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5조에 당원 당규 5조에 보게 되면 당무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전당원 투표제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당원 당규에 이제 전당대회 13조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면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전당대회를 그게 오로지 열어서. 전당대회만 그렇죠. 있죠. 이게 정당법이 규정한 바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5조의 전당원 투표의 5항에 당무위원회가 의결해서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면 양당이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똑같이 전당대회를 해서 신설합당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저 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원 투표가 끝나도 해야 되는 전당대회를 거예요. 해서 그렇죠. 대의원들이 만약 부결해버리면요. 대의원들이 부결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사봉을 들고 의사봉을 들고 저기 그 영도 다리로 옛날에 옥새파동 옥새파동처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이상돈 근데 그분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중도 보수주의 정치인인데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의 수위를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난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당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남 중진들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역할은. 원래 통합주의자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그게 하고. 뭐 주의의 그냥 통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빅텐트론 그때 유행할 때 그렇죠. 제3지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장을 자기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그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통합에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의 뜻은 통합을 넘어서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개헌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권익별 비례대표제까지 같이 해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걸로 밀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갖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 언론이 참 관심이 많아요. 언론이요?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언론도 보수 언론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쓰긴 다 쓰죠 조금씩.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친안계라고 해야 되겠죠. 친안계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다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유승민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될 거냐. 정체성 혼란이 계속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1월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모바일 메신저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당 지키기 행동당원이 하이바와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라. 어머머머머. 깜짝이야. 하이바는 쓰고 들어가요 그럼? 네, 하이바. 헬멧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바가 뭔가? 근데 이 글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투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태가 아직 있냐 이렇게 장진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올렸더니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근데 그 당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격력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고 이거 완전히 70년대 용팔이 사건 때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갖고 얘기하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의위원할 것인가. 이제 합의위원이냐 이게 법정소송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합의위원을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는 강목을 휘날리며 헬멧 쓰고 부딪히세.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국민의당 내부가 분위기 안 좋네요. 매우 분위기가. 근데 저건 안 어떻게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국 당원이 한 27만 명 추산되는데 반한 측에서는
적어도 이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근데 않느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상으로는 없는데 당규 해석상으로는 있다라는 게 또 반환파의 주장이라 그렇죠. 9만 명은 넘게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선관위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없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게 신임 투표잖아요. 어찌보면. 그렇죠. 정당성을 근데 투표율이 확보하기 낮으면 어려워지죠. 그 명분을 또 내세우기가 그러니까 힘들어지지 않나 27만 명 싶어요. 중에서 네. 한 4만 명 투표해서 13% 투표율로 해갖고 결정을 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국민의당의 대표 선출이나 뭐 이럴 때 투표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5%. 23% 예. 정도가 됐고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선출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친한파에서는 이게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럼 3명 해갖고 2명 찬성하고 끝나는 절차를 거예요? 거쳤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반한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본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최소한 이제 3분의 1이 투표를 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 저 한 20%만 해도 좀 의미 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해산하거나 합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건데 어쨌든 당원들의 힘과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밀어가야 되는 건데 투표율도 낮고 전당대회에서 강목이 나오고 이러면 과연 아니 투표율이 목표하는 의미가 없네. 바를 투표율에도 꼭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당대회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안 하죠. 아니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30일까지 투표, 31일에 결과 발표, 맞아요. 그리고 1월 중 전당대회를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가 물었대요. 안철수 대표한테 이게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분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있냐? 거냐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그 제3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떤 수가 있습니다라는 워딩이 정확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수가 있다는 게 어떤 수인지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한 그 국회의원은 꼼수 아니겠냐. 아니 이걸 한번 물어보죠. 그 2011년서부터 주장하던 새정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새정치라는 것이 반정치 담론이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실 안철수 현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회의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빅텐트론 그때 유행할 때 그렇죠. 제3지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주장을 자기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그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통합에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의 뜻은 통합을 넘어서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개헌은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권익별 비례대표제까지 같이 해서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해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걸로 밀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갖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 언론이 참 관심이 많아요. 언론이요?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언론도 보수 언론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쓰긴 다 쓰죠 조금씩. 근데 어찌됐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친안계라고 해야 되겠죠. 친안계하고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다음 의원들이 만약 부결해버리면요. 대의원들이 부결하고 부결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사봉을 들고 의사봉을 들고 저기 그 영도 다리로 옛날에 옥새파동. 예, 옥새파동처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래서 이상돈 근데 그분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중도 보수주의 정치인인데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반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의 수위를 격앙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난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귀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당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호남 중진들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역할은. 원래 통합주의자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그게 하고. 뭐 주의에 그냥 통합이죠.
투명일주일? 그렇습니다. 그 초일주네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예. 전당원 투표 고 하는 거고요. 결과는 지금 그 정치권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안철수 대표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5조에 네. 당원당규 5조에 보게 되면 당무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네. 전당원 투표제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당원 당규의 이제 전당대회 13조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면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전당대회를 그게 오로지 열어서. 전당대회만 그렇죠. 있죠. 이게 정당법이 예. 규정한 바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5조의 전당원 투표의 5항에 당무위원회가 의결해서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당의 전당대회를 또 해산과 해야죠. 합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면 양당이 전당대회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똑같이 전당대회를 해서 신설합당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저 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전당원 투표가 끝나도 해야 되는 전당대회를 거예요. 해서 그리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유승민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될 거냐, 정체성 혼란이 계속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1월 정도가 될 걸로 예. 보이는데 모바일 메신저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당 지키기 행동당원이 하이바와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라. 어머머머머. 깜짝이야. 할만을 쓰고 들어가요 그럼? 네, 하이바. 헬멧. 헬멧이라고 해야 되겠죠. 할만가 뭔가? 근데 이 글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투구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투구. 네, 그래서 이런 구태가 아직 있냐 이렇게 장진영 최고위원이 이렇게 맞아요. 저도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 이분이 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근데 그 당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격력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위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고 이거 완전히 70년대 용팔이 사건 때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대표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갖고 얘기하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의위원할 것인가 이제 합의위원이냐 이게 법정소송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합의위원을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당대회는 강목을 휘날리며 헬멧 쓰고 부딪히세.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국민의당 내부가 분위기 안 좋네요. 매우 분위기가 근데 저건 안 어떻게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국 당원이 한 27만 명 추산되는데 반한 측에서는 적어도 이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않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상으로는 없고 없는데. 당규 해석상으로는 있다라는 네. 게 또 반한파의 주장이라 그렇죠. 9만 명은 넘게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선관위는 이제 안철수 대표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의결 불구하고 정족수 없다. 투표율이 낮으면 이게 신임 투표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정당성을 근데 투표율이 확보하기 낮으면 어려워지죠.